웹소설 제목 왜 그렇게 길까요? 웹소설 제목 대체로 서술형이죠. 그리고 길이가 매우 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웹소설은 웹모바일 매체로 보는 소설이죠. 즉 작은 핸드폰,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모바일 화면으로 소설을 읽고 또 그 전에는 선택을 해야 해요. 매일 수천 편의 웹소설이 쏟아지는데 이 많은 작품 중에서 내 취향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표지 그리고 제목, 이 두 가지 주요 정보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웹소설을 선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표지부터 일단 아이돌이 등장하죠. 그래서 표지와 제목을 통해서 그 데뷔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이돌물이구나 라는 장르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 못하면 죽는 병이 걸렸다라는 사건 정보가 잇따르죠. 여기에는 이제 장르 정보와 사건 정보 정도가 들어가 있지만 다른 웹소설에서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장르가 무엇인지, 사건이 무엇인지, 또 주인공의 성격 또는 능력, 매력이 뭔지 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이 작은 모바일 화면으로 선택하기 위한, 웹소설을 선택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소설 주인공들 많이들 1화에 죽습니다. 장르 상관없죠. 판타지, 무협, 현판, 로맨스, 로파 할 것 없이 1화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회빙환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부활하거나 재탄생을 하죠. 죽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과로사로 죽고, 트럭에 치여 죽고, 책 읽다 죽고, 소설 읽다 죽고, 도시락 먹다 죽고, 웃다가 죽고, 자다가 죽어요. 정말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웹소설은 여기 하나 더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자 강력한 또 새로운 출발선이기도 해요. 주인공이 죽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회, 빙, 환 요 웹소설 클리셰 문법을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 중에, 서사적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억울한 죽음을 맞은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소설이나 게임으로 빙의하거나 또 다른 시간선이나 또 다른 인물로 환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인공을 빠르게 서사로 들어가게 만들고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이 죽으면서 회빙환, 즉 새로운 인생, 또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에게 특별한 것이 주어지죠. 바로 미래에 대한 정보, 미래시라고도 부르죠. 미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시스템창, 상태창이라는 그 주인공만의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레벨업, 즉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정보의 차이, 이 격차를 이용해서 주인공이 인정받고 성장하고 또는 사랑을 이루고 또는 복수를 하는 서사를 앞당기기 위해 고구마 상황 없이 빠른 호흡으로 가기 위해 일단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정말로 죽진 않으니까요. 다시 살아납니다. 회귀, 빙의, 환생을 통해서요. 사실 우리 학교, 우리 전공 학생들은 아방수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 정도는 다 떼고 입학하십니다. 근데 정말 간혹 이제 웹소설이나 서브컬처를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아방수를 웹소설이나 서브컬처의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밈으로, 인터넷 밈으로 접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아방수란 무엇이냐? 사실은 BL에 나오는 캐릭터 키워드입니다. BL에서 파생된 용어고요. 이 BL에는 공과 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 캐릭터들이 보통 가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요새 아방수, 어리버리하고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지만 그 해맑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인물을 뜻해요. 거기다 공수의 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 캐릭터는 사실 세상 물정 모르고 눈치도 좀 없고 그래서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관계에 얽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공이 수에게 굉장히 집착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방수가 이기는 세계관 뭐 이런 식의 인터넷 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리버리하고 해맑은 사람, 하지만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아무 계산 없이 행동했을 때 뭔가 더 이득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BL에서 아방수들이 특별히 이제 공을 유혹하거나 어떤 몸짓이나 어떤 눈짓이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해맑은 모습, 순수한 성품으로 공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빗댄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방수라는 캐릭터는 양날의 검
검이기도 해요. 순수하고 그런 해맑은 성품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으로 보통 그려지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답답한 캐릭터, 고구마 캐릭터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민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날의 검이라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현관, 혐오하는 관계의 줄임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관의 재밀은 이 둘이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서로를 구원하게 되는 이 반전서사가 바로 이들의 재미입니다. 로맨스는 긴장감을 계속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장르 특성상 사람이 주는 긴장감, 즉 관계에서 주는 긴장감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로맨스에도 사건이 주는 긴장감도 있고요. 일부러 미스터리 요소를 집어넣어서 긴장감을 또 강제화하는, 극단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로맨스에서는 관계성이 긴장감을 줘야 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 너 죽고 나 살자에서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그 과정이 재미있는 거죠. 감정의 진폭이 그만큼 큰 겁니다. 서로 호감이었다가 결국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다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크겠죠. 너 죽고 나 살자에서 네가 밉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에서 나 혹시 얘 좋아하나? 라는 입덕 부정기, 썸 단계를 지나 그 다음엔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게 바로 사실 이 현관의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를 미워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재미있죠. 혐오하는 그 관계, 그게 뭐 학교나 직장에서의 라이벌이든 뭐 아니면 신분 차이가 아주 극심하거나 집안의 원수이거나 뭐 갖가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있는 어떤 경제적인, 신분적인 또 뭐 다양한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사실 제가 재밌는 부분이 입덕 부정기와 썸 단계, 요게 제일 재밌다고 했어요. 앞에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단계에서 지나가서 얘가 여전히 밉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이런 면도 있네 하는 시기가 지나면 바로 요때가 옵니다. 제일 재밌는 시기죠. 제일 로맨스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두 사람이 죽어라 미워하는 그 단계 이후에 바로 입덕 부정기와 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렬하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결국 반전서사를 만들어냈을 때의 쾌감, 그 카타르시스가 현관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